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고구려인의 후손이라는 묘족이 중국 정부 공포에 떨게 만든 이유. 1. 하버드 교수가 방송에서 중국인들에게 경고하자 중국인들 단체로 충격받은 이유. 안녕하세요. 묘족들을 90년 초에 교류했는데 그들은 시우천왕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생긴 모습도 우리와 비슷하고 음식도 짠지와 비슷하고 그들은 한족을 몹시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중국 모든 민족들이 속속 독립을 해서 중국의 어처구니 없는 탄압을 견디지 말고 자유로운 독립국가로 살아가길 바란다.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쪽의 독립운동과 발맞춰 중국 남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중국의 이민족은 고구려의 후예라고 하는데요. 용맹하기로 소문난 이들이 마침내 중국 정부에 맞설 것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과 나머지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인데요. 소수민족이라 칭하지만 인구 수로 따져봤을 때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닌 장족의 경우 약 1600만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는 만큼 그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중국 최남단 고이저우 성 주변에서 사는 묘족 역시 730만 명 정도가 사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 남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묘족은 고구려의 후예라고 하는데요. 먼 옛날 고구려가 멸망한 뒤 살 곳을 찾던 고구려 유민들이 중국 남부로 내려와 정착해 살았던 것이 바로 묘족의 시작이라는 주장이죠. 서울대학교 김인희 연구원은 묘족과 한국인 사이의 문화를 조사하던 중 묘족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 고구려 시대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주목해 묘족의 과거를 조사했는데요. 그는 연구 끝에 묘족이 고구려의 유산을 이어받아 한민족 문화를 계승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묘족의 존재가 처음 기록에 등장한 것은 중국 송나라 시기입니다. 노하간필기로 하간필기라는 문헌에선 이제까지 중국 기록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민족의 존재를 암시하는데요. 책에서는 그 민족을 가리켜 가리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고구려의 국호였던 고려가 중국 남방 민족 언어의 변형을 거쳐 가리라는 이름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른 소수 민족의 경우 송나라 이전 문헌에 등장하지만 오직 묘족만이 송나라 이후에 등장합니다. 누군가가 송나라 이전 시기의 묘족 기록을 다 없애거나 묘족이 송나라 이후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정황상 후자가 합리적인 추론이라 할 수 있죠. 구당서를 비롯해 자지통감 등 당나라 시기의 문헌에서도 묘족의 존재를 암시하는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당나라 장수 이적이 고구려 보장왕과 유민들을 이끌고 당나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남쪽 공안지에 배치했다는 내용도 등장하는데요. 공안지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라는 의미로 유배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구려와 가장 멀리 떨어진 중국 남쪽 땅에 이들을 배치한 것이죠. 묘족의 등장 시점과 당나라 시대의 고구려 유민 이주 기록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속면에서도 고구려 문화와 묘족은 비슷합니다. 중국 남부는 무덥고 습하기 때문에 엉덩이와 허벅다리 뒤쪽을 노출하는 옷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묘족의 전통 복장을 보면 다른 민족들과 달리 바지에 천을 덧댄 궁고를 입고 있는데요. 이는 고구려 벽화에서 볼 수 있는 복식과 비슷합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형수, 취수 문화부터 동북아시아에서 전해져 오는 난생설화를 묘족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묘족은 다른 민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묘족은 자신들을 가리켜 치우의 후손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중국 고대 설화에서 황제와 싸웠던 치우는 보통 한민족의 조상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는 한족과 다른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 설화와는 명백히 대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새 깃털 다발로 머리를 장식하는 문화나 광익이라는 고대 문헌의 고려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묘족은
고구려의 유민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잊혀진 한민족의 후손이 중국 남부에 살고 있는 셈이죠. 안타깝게도 한민족의 후손인 묘족은 중국의 한족 동화 정책에 의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묘족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에 의해 묘족 전통 문화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덩샤오핑 시절에는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펼치며 한족과 다른 소수민족들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들을 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는 옛말이 되었는데요. 한족 중심의 중국 우선주의 정책이 널리 퍼지면서 소수민족 우대 정책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죠. 한국에서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가오카오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 학생들에게 중요한 시험인데요. 기존에는 소수민족들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이 소수민족을 배려한 가산점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내이멍구 지역의 몽골족들은 고유 언어를 배울 수 없게 되었으며 무조건 한족의 언어인 중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묘족도 사정은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경제적인 혜택도 묘족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지역을 떠올리면 구이저우성을 떠올릴 만큼 중국 내에서도 낙후된 곳이라는 인식이 강한 곳이 묘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구이저우성 개발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험준한 산맥과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번번이 산업 발전을 실패했죠. 먹고 살기 위해 묘족은 자신의 전통 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팔 정도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과 경제적인 곤궁함이 겹쳐 묘족은 최근 반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진핑 정권의 반기를 들고 독립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묘족은 과거 한족의 탄압에 반항하며 봉기를 한 역사가 있는데요. 1466년 광서성 일대의 묘족 반란군을 모아 채장강 대등읍 지역에서 명나라 타도를 외친 적이 있었죠. 신장 위구르를 비롯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등 각 지역에서 중국의 반기를 들며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불만에 가득 찬 묘족 역시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인데요. 미얀마 근방에서 몽따이 구넴터이라는 반군 조직을 설립한 사례도 있는 만큼 묘족의 반란이 가시화될 경우 중국 입장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남부 지방의 댐은 물론이고 기간 산업을 묘족이 장악할 경우 중국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묘족의 준동에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통해 묘족 중심의 채용을 미끼로 건네며 묘족의 반발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죠. 과연 묘족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고구려의 후손인 묘족이 자유를 되찾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민족적 정체성은 항상 그들의 살과 피에 흘렀습니다. 때가 되면 일어날 것입니다.